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시청자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고 지금 유가족들이 여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정부 질문 끝나시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지난 5월 31일 정부 출범 1년 만에 가진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자 정개특위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또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질문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밝힌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요약하면 이제 사회 서비스도 민간 참여를 이제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시장화 또 이제 산업화를 이제 추진한다 이런 이제 이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윤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 전략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점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저도 5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뭔가를 발표하신다고 해서 네. 상당히 저는 이제 보건복지원에만 오래 해왔거든요. 네. 삼선하고 있지만 계속 보건복지원에만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를 사실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사회보장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우리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현금 복지는 재정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와 그리고 어떤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를 시장화 민영화해서 경쟁 체제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앞전 정부에서도 해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소득의 양극화 같은 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이 적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에는 굉장히 성장한 10위권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재분배,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거는 OECD 국가에서 보면은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재정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정 있는 것만큼 복지하겠다 이렇게 사실 선언을 해서 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좀 실망스럽고 과거의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 서비스를 어떤 시장 경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민영화돼 있고 시장화돼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떤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가 나쁨으로 인해서 요즘에 요양보호사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네. 나쁜 근로 조건이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은 이 사회 서비스 고도화가 네. 복지 민영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미 장기 요양 서비스 99%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80% 이상이 이미 민간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 그 민영화라는 그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민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정부는 그 시장 관리자 역할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저기 뭐 국가의 역할이 별로 없었죠. 국가는 뭐 일부 재원만을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간에다 맡겨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딱 예를 들어보면 지난 15년 동안 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게 거의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거의 90% 이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사이에 이용자들의 어떤 서비스 품질은 상당히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부정 수급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더 이것보다 강화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가 적절하게 어떤 그 규제도 해야 되고 또 공공의 어떤 책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기해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화한다는 건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 만약에 이윤을 남긴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서비스 대상자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살고 있다. 그럼 거기 가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돌봄 노동자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시장 논리로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대상자들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공공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 어떤 시장 경쟁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서 약자들이 더 소외되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과연 돈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다 국민들이 낸 어떤 그 장기요양 보험 재정과 본인 부담금을 해서 사실은 그 서비스의 이용 기준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그 이용 부담을 더 그러면은 이용자가 더 내서 그러면 서비스를 좋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들한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국가가 조금 더 공공의 재원을 투여해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도 제가 법을 만들어서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고용 조건이나 처우가 과연 이제 좋았을 때 그 서비스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다 어떤 민간화하고 시장화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는 조금 더 지자체가 그 직영을 하거나 사회 서비스원 같은 데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네.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걸 전혀 사실은 그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네. 이제 좀 기조가 윤 정부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 기조에서 네. 이러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뭐 그 추진해 나가겠다는데 의원님은 좀 돈을 더 풀어라. 네. 국가가 좀 네. 더 많이 재정을 풀어서 네. 좀 이렇게 그 수요자를 좀 확대해라. 네. 그런 이제 말씀이 골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좀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콜택시를 부르듯이 AI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손쉽게 아이 돌보미를 부르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요게 이제 그 커다란 좀 줄기인 것 같은데 아이 돌보미 매칭이 이제 그 실제 수요자들한테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만큼 이제 부르기가 어렵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그 주변에서 이제 손쉽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서비스. 이게 이제 좀 뭐 찬성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도 넓어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그만큼 또 매칭도 쉬워지고 서비스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찬성 의견도 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여성가족부가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이유가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냐면 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가족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어쨌든 위탁한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제 그 어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 인력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실은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네.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 과연 또 이거를 민간기관에 이렇게 넘겨줘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봄 그 서비스를 조금 더 그 양을 늘리는 거. 저는 그걸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해서 본인이 부담을 좀 하고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좀 약간 믹싱해서 하는 이런 방식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저는 뭐 이용자가 서비스를 양을 늘리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네. 기본형들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육 어린이집에 갔다가 아이를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본형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양을 절대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수요도 하고 그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뭐 일정하게는 본인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커지면 그만큼 사실은 또 그것도 이 역시 서비스를 국가가 이용한 좀 부담을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서비스 네. 이용한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을 좀 먼저 늘려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력도 관리를 해서 믿고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민간한테만 맡겨서 될 부분은 아니다. 네. 이용자 부담, 결국에 이용자라는 게 이제 국민인데 국민 네. 부담에서 이제 국가 부담으로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네. 가야 된다. 네. 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돌봄 서비스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 이 종사자 분들도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분들의 좀 노동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좀 열악하다, 네.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어떤 생각이실까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이게 정말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언젠가는 이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대상이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네. 기존에 어쨌든 여성들이 해왔던 어떤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그 가치를 돌봄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사회가 너무나 좀 평가절하하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노동을 담당하시는 뭐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아이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아니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너무 이제 처우가 되다 만 보니까 원 정도 되나요? 네. 뭐 시간급으로 따지면 또 네, 뭐 시급이. 시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제가 그 요양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가정에 가면 3시간 정도 하고 네. 다른 가정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해야 하루 6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를 해야지 사실은 한 달 어느 정도에 그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동하는 기간 동안은 또 이게 전혀 이제 그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런 이동 노동 내지는 호출 노동이 지금의 어떤 돌봄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이동 시간도 좀 포함해 달라. 그리고 이제 뭐 장기 근속 이동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 달라. 그렇죠. 예, 포함해 달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이동을 통해서 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3년을 한 사업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사업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 일이 그 기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간도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좀 통산해서 그렇게 해서 3년 근무하면은 장기 근속 수당을 줘야지 전혀 제도는 있지만 아무런 그 혜택이 없다. 이런 네.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뭐 이 가사 그 돌봄 노동자들, 가사 서비스하는 노동자들을 그 해외 인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집에 와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충분하게 이제 검증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던 나라들에서 과연 그러면은 출산율이 올라갔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제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우선은 국내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하는 거 보육교사에 대한 뭐 호봉제를 도입한다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어떤 그 인력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좀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들어갈수록 정말 뭐 그 생각해하고 네네, 보완해야 네. 될 그런 뭐 그 점들 굉장히 많이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은 우려들이 있었네요. 네. 자, 그 현금 지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윤 네. 대통령이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 네. 현금 복지는 이제 줄인다. 네. 단 필요하다면 그 선별 복지, 네. 약자 복지로 한정을 네. 한다. 네. 자, 이게 다시 그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나 이 논쟁에 다시 점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은 그 이 보건복지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이 가장 정말 혼란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이번에 뭐 공약이 하나였던 그 부모급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0세, 1세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올해는 75만 원 나가지만 이제 그게 현금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이 선별복지 아니거든요.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들한테 나가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지금 저기 선별복지를 강조했는지가 우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부모급여라고 하는 거는 만 2세 미만의 자녀에게 좀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2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선별복지인가요? 보편복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약자에 대한 어떤 시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는 이제 권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지, 권리로서의 어떤 복지는 좀 보편화시키고 물론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런 부분으로 어떤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대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네. 했는데 사실 또 이런 주제가 별로 맞지 않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1.9%가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동의한 사람은 34%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별복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뭐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사각지대 꼭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거쳐오면서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이제 재정의 어떤 저희가 경제도 선진국에 들어섰고 이러면서 조금 더 보편적 권리로서의 어떤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이제 살펴봤고요. 네. 이제 그 좀 정치 상황으로 좀 네네. 이게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국회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이신데 선거제 개편 논의 이제 한가운데에서 그동안 이제 진행을 쭉 해 오셨습니다. 전원위원회에 이어서 이제 500명의 시민이 참여했던 토론회 이제 방송 도 이제 뭐 나가면서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네.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의 토론을 거치니까 비례대표 그리고 이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아지더라. 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이 변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실까요? 예, 제가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이 정치개혁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또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그냥 정치권에서만 논의해갖고는 본인들이 본인의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근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충분한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네. 어떤 정보 이런 것들 제공하면서 하는 수기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기 공동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1차 때 아무런 정보나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거와 또 마지막 토론을 했을 때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역과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비례대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지역구를 뭐 좀 줄이더라도 그 부분이 27%였는데 나중에 69%로 해서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는 부분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론이 많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정수도 수기 전에는 13% 정도만 찬성을 했어요. 정수 확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33%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은 처음에 65%였다가 나중에 37% 줄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조금 더 정보가 제공이 되면 상당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민참여단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이제 그런 그 논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정개특위에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개특위 안에서 그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좀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의견 수렴도 다 했는데 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선거제 개편 중단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는 있나요? 않고요. 지난번에 4월달에 전원위원회 한 결과를 100여 분의 의원들이 토론을 한 건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아니지만 여야 그 원내 수석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간사 2+2 회의를 통해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정개특위로 그 보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공론화 500인 시민 참여단이 했던 결과도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내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내일입니까? 예, 내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 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전원위원회 의원들이 토론한 거하고 또 시민참여단이 논의한 거가 같이 내일 그 22일 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 관련한 거기서 논의를 또 숙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또 전문가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들이 다 이렇게 종합돼서 논의를 좀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22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네, 목요일이 네, 네. 소위가 열려서 네. 그동안에 이제 그 토론 그리고 네. 이제 그 많은 그 논의들이 이날 좀 더 숙성해서 네.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네,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이미 2달이 지났고 네, 맞습니다. 김진표 네. 의장께서 이제 데드라인으로 정한 게 사실은 이번 달까지 아닙니까? 네. 과연 이제 선거제 협상이 결론을 언제 낼 수 있을 것인지 네. 결론을 또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많이 관심도 가지시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뭐 결론은 반드시 내야 되고요. 물론 4월 10일 날 저희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법정 기준을 저희가 지키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전원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또 500인 시민 참여단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에 좀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반드시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제도가 그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위성정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그 강조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4월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직 그 행안위에 상정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 그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희는 이제 뭐 단독 처리를 뭐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발의를 한 18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차례 아마 그 유가족들께서 국민의힘 대표와 그 의원들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성사가 되지 않았고 또 행안위원회에서도 법안 상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안 상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러면 또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이제 그 벌써 오늘이 234일째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다 본다면 이 법안 처리를 통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갖고 계신 어떤 이 슬픔을 저희가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실하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 또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거거든요. 이건 인재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국민의힘 측에서 이 문제는 정말 정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 안 한다,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올해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제 또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되기 전에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약 2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밀도 높게 네. 이렇게 정말 파워 인터뷰답게 진행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여당은 어쨌든 또 국회의원 좀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 간에 또 이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선거제 개편 논의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